소는 드넓은 초원의 주인이다. 그러나 소가 배설한 소똥에는 또 다른 주인이 있다. 소똥 속을 누비고 다니는 곤충, 바로 뿔 소똥구리다. 소똥이 있는 이 풀밭에서 뿔 소똥구리는 무얼 하는 것일까? 지난 7월 11일, 5일장인 횡성우시장이 열리는 날이다. 하루 평균 500마리의 한우가 거래되는 이곳은 국내 3대 우시장 가운데 하나다. 오늘은 우시장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횡성군에서 곤충을 찾는 전단지가 뿌려졌다. 바로 소똥구리다. 이렇게 가면 찾는 건 이렇게 간다고. 그럼 이미 점점 커져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 대가리 왜 이렇게 이렇게? 하나는 굵고 하나는 밀고 와도 그래. 옛날에 많이 보셨어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똥벌레 똥벌레 없어요. 일명 똥벌레. 소똥구리는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 이 지역에서는 20-30년 전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사라진 소똥구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강원도 횡성은 한우의 고장이다. 횡성에서 사육하는 소는 약 15,000마리. 이곳에서 자라는 한우는 횡성의 자랑이다. 그러나 소를 대량 사육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배설물이다. 소똥은 파리를 불러들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소똥구리가 사라지면서 생기기 시작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횡성군은 소똥구리 찾기에 나선 것이다.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천혜의 섬 제주도. 제주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목축지다. 제주에서는 대부분의 소를 방목한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설하는 소똥은 보통 10kg 정도. 육지의 여느 방목지와 마찬가지로 소똥은 풀밭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소똥의 대부분은 소가 배설한 원래 상태가 아니다. 누군가의 습격을 받은 듯 소똥 여기저기에는 구멍이 나 있다. 그런데 소똥 옆에 있는 풀밭에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발견됐다. 바로 뿔 소똥구리다. 뿔
뿔 소똥구리는 위험을 느끼면 특유의 경계음을 낸다. 손으로 만지자 이번에는 죽은 듯이 꼼짝하지 않는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이다. 뿔 소똥구리는 머리 한가운데 1cm 길이의 뿔이 나 있다. 뿔은 순놈의 상징이다. 뿔 소똥구리는 몸집에 비해 조심성이 많다. 소똥구리 가운데 흙이 있는 풀밭에서 발견되는 뿔 소똥구리는 소똥구리 가운데 가장 크다. (20~30년) 전만 해도 뿔 소똥구리는 우리나라에서 흔한 종이었지만 지금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종이다. 풀밭을 누비고 다니는 뿔 소똥구리의 목표는 바로 소똥이다. 소똥 안으로 들어가는데 뿔은 유용하게 쓰인다. 구멍은 소똥구리가 들어간 자리다. 소똥 안에는 뿔 소똥구리가 지나간 곳을 따라 굴이 나 있다. 녀석은 뿔을 이용해 소똥을 파헤친다. 잠시 후 소똥 안에서 또 한 마리가 머리를 내민다. 뿔 소똥구리 암컷이다. 암컷은 수컷과 비슷한 크기지만 뿔이 없다. 그러나 부채꼴 모양의 머리는 소똥을 파고 땅속으로 드나들기 쉽게 돼 있다. 소똥에는 뿔 소똥구리만의 세상이 있다. 뿔 소똥구리는 야행성이다. 밤이 되면 녀석은 활동이 왕성해진다. 낮에는 소똥을 파고들기 바빴지만 밤이 되면 소똥 주위를 여유롭게 활보하기도 한다. 뿔 소똥구리의 비행거리는 약 2~3km. 비행술은 소똥을 찾아 이동하는 데 유용하다. 뿔 소똥구리의 목적지는 오로지 소똥이다. 뿔 소똥구리가 들어가면 소똥은 순식간에 원래 형체가 사라진다. 그 다음 녀석은 소똥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분해한 소똥은 바로 뿔 소똥구리의 먹이다. 이렇게 먹고 난 소똥은
식물이나 박테리아가 이용할 수 있는 영양원이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부지런히 소똥을 떼어가느라 정신이 없는 뿔 소똥구리. 욕심껏 떼어낸 소똥을 녀석은 어디로 가져가는 것일까? 소똥구리는 소똥 아래 지하로 내려온다. 머리와 뿔을 이용해 소똥을 밀고 땅속으로 향하는 뿔 소똥구리. 그 속에서 녀석의 지하 둥지가 발견됐다. 녀석은 여기에 먹이를 저장하고 있다. 소가 사는 풀밭에서 살아가는 뿔 소똥구리. 소똥 아래에 있는 뿔 소똥구리의 둥지에는 얼마나 많은 소똥이 있을까? 밑에 이렇게 만들어서 옆에 붙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소똥구리 둥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애도 빼. 뿔 소똥구리죠. 땅 속에서 소똥을 운반하던 뿔 소똥구리 암컷이 발견됐다. 다 이게 더 없어 이제. 녀석이 둥지에 운반해 놓은 소똥은 300g이 넘는다. 몇 센치입니까? 33cm. 둥지의 깊이는 지하 33cm. 뿔 소똥구리 한 마리가 원래 소똥의 4분의 1 이상을 운반해 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목장에 살고 있는 소똥구리는 얼마나 될까? 취재팀은 농업과학기술원의 소똥구리 연구팀과 함께 소똥구리의 개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하루가 지난 뒤 트랩을 확인했다. 그 안에서 50여 마리의 다양한 소똥구리 종류가 발견됐다. 그 가운데 뿔 소똥구리는 10마리. 나머지 대부분은 애기 뿔 소똥구리다. 뿔 소똥구리의 3분의 1 크기인 애기 뿔 소똥구리는 뿔 소똥구리와 같이 소똥에서 함께 살아간다. 그러나 소똥이 많이 필요한 산란기는 각기 시기가 다르다. 한정된 공간에서 소똥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선택한 그들의 생존 방식이다. 소똥구리끼리도 질서가 있듯이 소가 사는 풀밭에도 공존의 질서가 있다. 소는 풀을 먹이로 살아가고 소똥구리는 여기서 생존에 필요한 소똥을 얻는다. 초원에서 소똥구리의 소똥 분해 능력은 초원의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다. 소똥구리는 소똥 아래 땅속에 둥지를 만들고 소똥을 땅속으로 실어 나른다. 소똥 1kg을 분해하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오면은 비 오고 그러면 없어져서 여기에는 이런 다른 데 소똥구리는 소똥을 완전히 자연의 일부로 되돌려 놓았다. 또 지금 여기도 다 예, 여기 새로운 토양이 됐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양분이 되는 거죠. 좀 위에 있던 그게 위에 이렇게 남아 있는 부스러기 부분도 그렇다면 소똥구리가 분해한 흙은 다른 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화분 4개에 각각 다른 환경을 만들었다. 우선 한 군데는 소똥을 넣고 뿔 소똥구리와 애기뿔 소똥구리 한 쌍씩을 넣었다. 다른 화분에는 소똥구리 없이 소똥만 넣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비료를 넣고 마지막으로 한 화분은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4개의 통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실험 5일째 되던 날, 뿔 소똥구리를 넣었던 화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껍질만 말라 있을 뿐 안에 있는 소똥은 사라지고 없다. 그러나 소똥만 넣은 화분은 5일이 지났지만 소똥은 그대로다. 이번에는 각각의 화분에 있는 흙을 잘 섞은 다음 여기에 토마토 묘종을 심었다. 식물은 흙에 따라 성장의 차이를 보인다. 각기 다른 토양에서 자라는 토마토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 삼 주 후 4군데서 자라는 토마토의 변화가 확인됐다. 소똥구리가 소똥을 분해한 흙에 심은 토마토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다. 실험 68일째. 4개의 화분에서 자란 토마토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 그중 소똥구리가 분해한 흙을 넣은 것과 비료를 넣은 토마토가 잘 자랐다. 잘 자란 2곳의 토마토를 비교해 보았다. 외관상 보이는 잎과 줄기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똥구리가 있던 흙에서는 열흘이나 빨리 꽃이 피기 시작했다. 꽃이 피고 곧 열매를 맺은 토마토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소똥구리가 분해한 소똥이 들어있는 흙이 화학비료보다 월등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똥구리가 소똥을 분해한 흙은 일반 흙과 어떻게 다를까? 흙을 체에 걸러 증류수로 희석한 다음 흙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흙에는 식물 생장에 필요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람 음성균은 식물의 영양분 흡수를 돕는 미생물이다. 그 외에도 흙에는 각종 미생물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런데 소똥구리가 분해한 소똥이 들어있는 흙에서 일반 흙보다 많은 양의 미생물이 발견됐다. 일반 미생물의 경우 소똥구리가 분해한 소똥이 들어있는 흙이 일반 흙보다 약 5배 이상 많다. 그람 음성균은 일반 흙보다 무려 8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소똥구리가 소똥을 분해한 흙에서는 곰팡이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 이렇게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소똥구리가 땅속에 살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이들이 주로 토양 속에 서식하기 때문에 그 토양의 통기성을 넓혀줍니다. 통기성이 넓혀지게 된다면은 토양의 공기가 유입이 돼서
그만큼 그 토양이 숨을 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른 미생물들이 서식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그 토양의 건강성이 증진되는 이러한 역할도 하고요. 또 토양 생물 자체가 그 직접 물리적으로 이러한 분해 물질들을 분해함으로써 이러한 유기물들의 함량을 더 증진시켜주는 이러한 역할도 하고요. 자연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소는 풀을 먹고 배설하고 뿔 소똥구리는 그 소똥을 해치운다. 소똥을 분해하는 소똥구리 덕분에 땅이 비옥해져 풀을 잘 자라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초원을 지켜온 생태계의 순환 질서다. 이 질서가 살아있는 동안은 초원 생태계의 균형은 깨지지 않는다. 소똥에는 소똥구리만 있는 게 아니다. 각종 병원균을 옮기는 파리는 소똥을 찾는 불청객이다. 그러나 소똥구리가 있는 한 파리는 기승을 부리지 못한다. 소똥구리 곁에는 파리의 천적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소똥구리 몸에 붙어있는 작은 벌레. 소똥구리와 함께 옮겨 다니는 이 벌레는 진드기 종류인 응애류다. 이 소똥구리가 들어올 때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응애류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 응애류들은 대부분이 포식성인 응애들로서 소똥에 들어와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파리의 밀도를 억제시켜 주는데요. 그 기작은 파리의 알을 직접 잡아먹거나 유충을 공격하여서 파리 밀도가 높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소똥구리는 그 자원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또 응애류 입장에서는 소똥구리가 이동의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분포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응애와 소똥구리 관계는 공생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공생관계를 통해서 경쟁자인 파리를 억제해 주는 거죠. 소똥구리와 함께 공생하는 응애류 덕분에 소똥구리가 있는 곳에는 파리가 거의 없다. 초원의 소똥 해결사인 소똥구리. 사라져가는 뿔 소똥구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뿔 소똥구리를 찾는 캠페인을 벌인 지 열흘 만에 소똥구리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왔다. 횡성군 안흥면. 주천강이 흐르는 강가는 풀밭을 이루고 있다. 진홍근 씨는 이곳에서 40여 년 동안 소를 놓아 먹이고 있다. 과연 이곳에서 뿔 소똥구리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기대로 변했다. 몸집이 작은 애기뿔 소똥구리다.
녀석의 목표는 소똥이다. 소똥을 발견한 녀석은 여유롭게 소똥 안으로 진입한다. 소똥 속으로 사라진 녀석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다. 땅속을 파내려가자 소똥을 모아놓은 둥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순놈은 암컷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마음에 든다는 애정 표현이다. (20분) 뒤 마침내 애기뿔 소똥구리는 짝짓기에 성공했다. 비가 그치면 여름 풀밭은 생기가 넘친다. 풀밭에서는 곤충들의 짝짓기가 한창이다. 짝짓기를 했던 애기뿔 소똥구리는 어떻게 됐을까? 애기뿔 소똥구리 순놈은 여전히 소똥 주변을 누비고 다닌다. 둥지 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둥지 안에서 마치 알처럼 생긴 소똥 경단이 발견됐다. 애기뿔 소똥구리에 알이 들어있는 소똥이다. 이 소똥 옆에는 어미가 알을 지키고 있다. 애기뿔 소똥구리 암컷이다. 어미는 쉴 틈 없이 소똥 사이를 오가며 알을 돌본다. 소똥 안에서 새끼가 나오기 전까지 어미의 보살핌은 계속된다. 이 소똥 안에는 각각 하나씩 알이 들어있다. 알이 깨어나 밖으로 나올 때까지 이 소똥 경단은 새끼의 은신처이자 먹이다. 어미가 알을 낳은 지 20일. 유충은 소똥을 먹고 자란다. 한 달이 되면 유충은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 상태로 약 열흘을 산다. (40일) 만에 녀석은 비로소 애기뿔 소똥구리 모양으로 자란다.
이렇게 어미와 같은 검은색의 성체가 되기까지는 약 60일이 더 걸린다. 다 자란 애기뿔 솥동구리는 이제 솥동 안에서 나올 채비를 한다. 알에서 깨어난 지 2달 만에 애기뿔 솥동구리는 드디어 솥동 밖으로 나온다. 이제 애기뿔 솥동구리는 본능적으로 초원 위의 솥동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러나 소를 대량 사육하는 축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솥동구리는 그 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 축사 안에서 소를 대량 사육하면 무엇보다 먹이가 달라진다. 소는 풀 대신 사료를 먹어야 한다. 시멘트 바닥으로 된 축사는 솥동이 있어도 솥동구리가 살 수 없다. 솥동구리가 사라지면서 솥동은 소에게도 사람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 농가에서 배출되는 솥동만 해도 하루에 약 13,500톤.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솥동은 일부만 퇴비로 사용될 뿐 대부분 폐기물 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솥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방목하는 이곳에서도 솥동 처리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곳 목장에서 풀을 먹고 사는 소 배설물 안에는 솥동구리가 없다. 여느 목장과 차이점이 있다면 주변에 채소밭이 있다는 사실이다. 채소밭은 농약을 사용한다. 목장 안에 있는 소도 1년에 3-4번 소 진드기 약을 뿌려 농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간접적인 농약의 영향이 솥동구리가 살지 못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했다. 우선 솥동구리가 사는 솥동과 횡성의 목장에서 채취한 솥동에 각각 애기뿔 솥동구리 50마리씩을 넣었다. 일반 솥동과 비교해서 횡성에서 채취한 솥동의 분해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3일) 후 농약을 치지 않은 곳에서 채취한 솥동은 완전히 분해됐다. 그러나 횡성에서 가져온 실험용 솥동은 거의 분해되지 않았다. 뿔 솥동구리가 이 솥동을 분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흙 속에서 솥동구리를 모두 찾아냈다. 그런데 양쪽에 넣었던 솥동구리에 변화가 있다. 횡성에서 가져온 솥동에 넣었던 솥동구리 가운데 3마리가 죽었다. 왜 애기뿔 솥동구리가 죽은 것일까?
조사 결과 뿔 솥동구리가 사는 곳에서 가져온 솥동구리는 건강에 척도가 되는 지방체가 노란색으로 건강한 모습이다. 그러나 죽은 솥동구리의 지방체는 흰색을 띠고 있다. 솥동구리는 몸속에 긴 생식기관을 가지고 있다. 증식실에서 알을 만든 다음 생식실로 옮긴다. 보통 7, 8개가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죽은 솥동구리의 경우 건강한 솥동구리에 비해 생식기관이 가늘다. 이것은 오염된 솥동 때문에 생긴 변화다. 그 솥동구리가 그 농약이 사용된 그 분을 먹었을 때는 산란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발육을 전혀 하지 못한다든지 그 뭐 산란 개수가 현격히 줄어든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솥동구리 종의 그 밀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거제도. 이곳에서도 솥동구리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그러나 이 풀밭에는 솥동구리 대신 다른 생물이 똥을 분해하고 있다. 지렁이다. 땅속은 유충 생활을 하는 곤충들의 서식지다. 꽃가루를 먹고 사는 꽃무지도 유충 생활을 땅속에서 하고 나왔다. 땅강아지는 말 그대로 땅속을 종횡무진 헤집고 다니는 곤충이다. 지금은 그 수가 현격히 줄어든 개체다. 땅속에 사는 생물은 땅을 파헤쳐서 흙이 숨쉬게 한다. 뿐만 아니라 흙 속에서 먹이 활동과 배설을 통해 땅을 건강하게 만든다. 땅속에 사는 토양 생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게 된다면 물론 이제 다른 생물들이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역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생물 종들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을 대체하는 것들이 생성되는 것보다도 그 전체의 체계가 무너지기가 쉽고 그것이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점점 그 망가지는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토양이 그 훼손이 되고 또는 토양이 그 쇠퇴하게 됨으로써 결국 토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생물들이 서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토양 생물인 솥동구리 가운데 희귀한 왕솥동구리가 사는 곳으로 알려진 신두리 사구지대. 이곳 모래밭은 왕솥동구리 서식지였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발견된 솥동은 2, 3년 전에 배설된 것이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소를 방목하는 목초지로 솥동이 풍부했다. 솥동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멸종위기종인 왕솥동구리가 경단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왕솥동구리는 더 많은 솥동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왕솥동구리는 이곳 신두리의 명물이었다.
그러나 신두리 사구지대가 천연기념물 431호로 지정되면서 왕소똥구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에 소를 키울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소의 방목이 금지되면서 소똥도 자취를 감추고 신두리 벌판에 남아있던 마지막 왕소똥구리도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신두리 벌판에 있던 소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 방목을 할 수 없게 된 이후 소는 모두 축사안에서 사육된다. 수익성 역시 그거 갖다 멜 이유도 없고 풀 먹어서는 소가 살이 안 집니다. 전부 살이 의존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 5마리씩 10마리씩 이렇게 모아서 큰 안에 집어넣고 사육을 하기 때문에 하등이 그곳에 갖다 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축사안에서 먹이는 사료다. 건초를 먹기도 하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좁은 축사 안에 소를 대량 사육하면서 소똥 처리는 이곳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아프리카 초원지대. 드넓은 초원의 청소부는 바로 소똥구리다. 아프리카 소똥구리는 헥타르당 1톤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설물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분해하는 소똥구리는 초원의 파수꾼이다. 전 세계적으로 초원에 분포하는 소똥구리가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호주는 소똥구리 서식지가 아니다. 그러나 대규모 목축업을 하는 호주는 소똥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대단위 목축업을 시작한 1950년대 초원은 소똥과 파리 때문에 완전히 황폐해졌다. 그러나 10년 만에 초원은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1965년부터) 시작된 소똥구리 프로젝트의 결과다. 소똥구리 50여 종을 수입해 소똥 분해 효과를 경험한 호주는 소똥구리를 토착화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소똥구리를 이용한 목축으로 호주는 목초지의 소똥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자연학습장인 폴로스의 생태학. 자연 그대로 때묻지 않은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올해 초 이곳에는 소똥구리 사육장이 생겼다. 사라져가는 뿔 소똥구리를 횡성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 횡성 지역에 이 방목하는 또 축산 소똥구리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집중 사육해서 궁극적 지난 8월 13일 횡성의 한 농장에서는 횡성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집어봐 뒤집지. 주먹 잡아야. 난 죽었다. 진짜 코코로. 꼭 잡으면 안 되지. 뿔 소똥구리 백상도 이 농장으로 옮겨졌다. 뿔 소똥구리를 이 풀밭에 놓아주기 위해서다. 이 소똥에서
뿔 솥동구리가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솥동구리 방사가 이루어졌다. 자꾸 여기 똥똥으로 들어갔어요. 털따라 올라간다. 어? 아, 얘 동글동글 말았다. 다리 갖다 붙여내요. 붙여내. 맞아, 그래서 따가워. 나도. 야, 같이 잠깐만. 대자연의 순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초원. 소똥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다. 그 속에는 솥동구리의 세상이 있다. 솥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 풀밭에서 살아가는 솥동구리. 솥동구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한다.